자, 이제 수급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 모처럼 매도입니다. 모처럼이란 표현이 맞겠죠. 자, 그러면 계속 매도할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인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김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급 포인트 무엇입니까? 예, 오늘 수급 포인트 오랜만에 또 장이 좀 하락하고 있고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어 적응이 좀 안 됩니다만은 자, 오늘 수급 포인트는 근심거리들. 자, 그렇게 쉽게 좀 가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지금 없었던 건 아닌데 몇 개 있죠. 유가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엔화 약세, 또 지수가 2000포인트 올라왔다는 것 자체, 거기다 또 환매, 계속 있어 왔던 것인데, 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부각이 좀 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원래 그리스는 호재였는데, 이 호재 같은 경우 이제 악재로 돌변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근심거리들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화 약세 같은 경우는, 이런 악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는 가늠을 못하죠. 추세적이라 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유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작년 고점 정도, 113불 정도를 돌파한다 그러면 상당히 걱정이 좀 클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아마 3월 초에 이란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엔화 약세 같은 경우도 83엔에서 85엔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좀 걱정이 좀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굉장히 좀 위기감이 불어올 건데, 그 정도,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한 중립 정도에 아직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고 있죠. 수급 구조상으로 볼 때는 지금 딱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외국인 매수, 그다음에 기관 환매로 인한 매도, 이 환매로 인한 매도를 외국인들이 소화를 해주면서 그 환매 물량 소화 이후에 뭔가 좀 큰 장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구도였는데, 외국인들이 그리스 빌미로 해서 지금 갑자기 돌아서 버렸죠. 지금 한 8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추세적인 시장을 버리고 가는 정도의 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 매도 되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환차익 관련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등등해서 외국인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잠시적으로 습구도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추세적인 부분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 만약에 펀더멘탈 자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이번에 장이 유동성으로 해서 올라올 때 유동성만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그런 종목들에 대한 비중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실적이 문제 없다 그러면은 대형주라도 크게 아마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 때문으로 추측은 됩니다만 무엇을 팔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팔고 있나요? 예, 딱 대표 종목이 딱 있죠. 사실은 업종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런 느낌, 큰 업종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라든지 화학 이런 쪽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많이 나오죠. 유통 이쪽에 매도가 나오는데, 반면에 이제 운수 장비나 음식료, 철강, 기계 건설, 좀 약간 작은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선별적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죠. 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전자 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LG전자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많이 나오죠. 삼성전자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IT의 대표주도 되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주도 됩니다. 해서 약간 좀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매도를 할 때, 가장 통으로 매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갭으로 하락 이후에 지금도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120만 원을 찍었던 지점이기 때문에 아마 좀 조정 같은 경우는 좀 불가피한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매수가 들어온 종목 같은 경우도 있는데, 기아차 같은 종목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종목, 건설주 중에서도 대림산업 오늘 시세가 괜찮죠.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작은 종목은 코라홀딩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에 선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외국인들 매도라 보기에는 아직은 좀 브레이크가 걸린 정도, 그 정도로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 매도에 기관 투자자도 동시에 같이 매도합니다. 펀드 환매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개인 투자자만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잘 하시고 계신 건가요?
글쎄요,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죠. 지금 항상 매매에는 주체가 있죠. 사는 주체가 있으면 파는 주체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팔다 보니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사주고 있는 게 개인이지, 찬스다, 이렇게 봐서 개인들이 매수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개인이 받아주는 정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길게 볼 때는 제가 보기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할 수 있죠. 지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야 되겠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도는, 장이 좋든 나쁘든 최근에는 계속 매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계속 좀 체크해 보이지만은, 계속 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2천억이든 900억이든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 물량들이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기금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받아줄 필요가 없죠. 지금 장이 갑자기 뛸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왜 받아주겠습니까? 밀리면은 기금은 받아주겠죠. 하지만 지금은 역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업종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화학이라든지 운수 장비, 금융, 철강 등등에서 대부분 업종에 매도가 나오고요. 통신, 기계 정도만 좀 매수가 들어오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종목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수주 모멘텀이 있었던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같은 종목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중공업, 또 삼성물산, 현대해상이나 LG유플러스 어제 좀 특징적으로 잡혔죠. 자, 이런 종목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은 역시 장이 좋으나 나쁘나 환매 때문에 환매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부장님, 오늘 오전에 계속 나왔던 얘기는 국제 유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가가 올라가면은 또 화학이나 정유 업종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원자력, 풍력 이런 쪽을 또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유가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어떤 인계치라고 말씀드릴까요? 한 113불 정도, 114, 5불 넘어가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됩니다. 호재가 될 수 있는 업종도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될 수도 있고요. 나머지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유주라든지 화학주, 우리나라 정유주와 화학주 같은 경우는 호재도 될 수 있습니다만 문제가 조금 있죠.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유주가 유가가 오르고 휘발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통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걸림돌이 좀 되고 있고요. 마냥 호재일 수는 없습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도 석유 가격은 오르는데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공급 가격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해서 1,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해서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화학주나 정유주에 있어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특수성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전체 시장 전체적으로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 걱정 때문에 풀렸던 유동성에 대한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비용 증가로 해서 펀더멘탈이 깨지지 않습니까? 해서 유가가 올라가서는 대부분 업종에 있어서 좋은 업종은 딱히 없다. 저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경계감을 더 높이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적 우량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홀딩하자. 자, 그런 종목이 올라옵니다. 결국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은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어떤 첨지장을 노리기 위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가져가자. 그렇게 현금도 일부분 필요합니다. 해서 아마 지금 유동성만으로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는 현금도 좀 만드시고 해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좀 유연하게 따라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한 수급을 들여다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